자, 첫 번째 프린트 다항식의 연산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많이 맞추신 분들은 하나 틀렸고요. 오신 문제 중에 그리고 다 맞추신 분이 없네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많이 틀리신 분들은 절반 정도 틀렸는데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 처음 배우고 두 번째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아주 쉬운 문제 해설도 다 할 거니까 틀린 문제 취합을 해보니까 50개 중에 40문제 정도 풀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보시고 잘 따라 하셔야 되고 자기가 못 따라가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원칙이 뭐였냐면 문자는 하나여야 한다. 그래서 나오는 원칙이 내림차순이었고 결국은 이 내림차순은 뭘 이해하자는 거야? 구조를 이해하자는 거지. 그치? 1차식의 구조는 문자가 하나일 때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 1차항과 상수항. 2차식은 세 개로 구성되어 있고 3차식은 중얼중얼하면서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그리고 4차식은 안 써봐도 몇 개로 구성되어 있어? 5개. 그 중에 빈칸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고 우리는 두 번째 원칙은 뭐야? 우리는 숫자만 계산한다지. 우리는 숫자 이외의 거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내림차순의 이야기고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그리고 마무리로 나눗셈까지도 편리해진다는 거. 그리고 그 나눗셈이 떨어지는 나눗셈인 인수분해와 안 떨어지는 나눗셈인 나머지 정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프린트가 끝나고 다음번 숙제가 그쵸?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숙제가 될 거니까 이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1번 문제 보시면 2x제곱 자, 기본적인 개념 중학교 때 개념으로 얘 문자가 두 개니까 2차 항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xy 제곱 얘 문자가 세 개니까 3차 항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x제곱 y 4제곱 얘는 문자가 4개니까 4차 항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3y 얘는 문자가 1개니까 1차 항이고요. 그리고 문자가 없는 얘가 상수항이죠. 상수항은 0차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항이 하나, 둘, 셋, 넷, 5개였단 말이야.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는 게 고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때를 총 거치면서의 원칙이야. 그래서 문자는 하나여야 된다라는 거지. 문자는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내가 x를 문자로 볼 수도 있고 y를 문자로 볼 수도 있는데 x가 문자가 되면 y는 숫자라는 거고요. y가 문자가 되면 x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문자가 한 개일 때의 구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는 하나여야 된다는 원칙을 지켜주시라는 게 바로 1번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1번 문제를 이제부터 해설해보면 지금부터 누구를 문자로 봐라 라고 얘가 지정해주고 있잖아. x에 대한 내림차순. x가 문자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중학교 때 약속했던 중1 때 약속했던 약속을 지켜야지. 숫자는 문자 앞에 쓴다. 그럼 얘는 2x제곱이고 그리고 두 번째 놈은 마이너스 y제곱 x라고 써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놈은 플러스 y제곱 x제곱이라고 써야 된다고. 그리고 네 번째 놈은 마이너스 3y라고 써야 되고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일단 쓰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내림차순을 하라는 거지. 내림차순은 x의 개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하라는 건데 x가 제일 많은 놈이 두 개더란 말이야. 그러면 얘랑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동류항이라는 게 되는 거지. 동류항은 그들의 숫자를 계산하여야만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숫자인 2와 개수 2와 여기 있는 숫자인 y제곱을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그치? 계산해야 돼서 지금 여기 보기는 사실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y제곱하고 2하고 더한 놈을 계산을 해주시고 x제곱이라고 하고 항을 끊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x가 하나의 항은 요거밖에 없어. 그래서 마이너스 y제곱 x라고 쓰면 얘가 1차 항이 되는 거지. y제곱은 숫자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다시 상수항으로 동류항이니까 끊어주지 말고 요렇게 써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내림차순입니다. 이거랑 똑같은 놈을 찾으시면 되는 건데 얘는 얘를 이렇게 묶어놓지 않아서 제대로 된 내림차순은 아니죠. 그쵸? 제대로 된 내림차순은 아니에요. 그리고 숫자들을 뒤로 썼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내림차순이 아니라서 사실은 원리 원칙대로 하면 이게 확실한 정답이 되는데 이걸 그냥 요 순서랑 어긋나지 않게 찾아준 걸 찾으시면 돼요. 어디 있죠? 4번에 있죠. 그치? 4번에 있어요. 그 다음 2번. 생각보다 2번을 틀린 친구들이 꽤 있어요. 이것도 학습을 할 때 원칙을 안 지켜줘서 그래요. 2번의 문자의 원칙은 뭐냐면 우리는 대문자 먼저 간단히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직접 계산을 하자는 거지. 이 원칙을 안 지키고 그냥 문제만 풀어버리니까 자꾸 틀리는 거예요. 저기 A, B가 있는데 A, B는 나중에 보고요. 우리는 스텝 1으로 누굴 먼저 해결해야 되냐면 A-X가 1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주인공은 X예요. 그럼 얘를 정리를 해야죠. X는 누구예요? A-B죠. 그쵸? X는 A-B. 이걸 해놔야죠. 그럼 이제 스텝 2가 내림차순을 해서 직접 X를 구해내라는 거지. 그럼 A를 쓰는데 이제 들어가 보니까 A가 X제곱, XY, Y제곱 이건 2원 2차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잘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죠. 빈칸이 없이.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XY 약간의 띄어쓰기를 합니다. 너희들 이해하라고. 마이너스 3Y제곱이고 B를 해서 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B를 만들어서 우리는 덧셈과 뺄셈을 섞어서 다 덧셈으로만 하거든. 그럼 얘는 X제곱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2XY 그리고 플러스 3Y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잘못하는 게 너희들이 등호를 기준으로 자꾸 우측만 계산을 하는데 우측 좌측 계산을 다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얘가 서술형 풀이로 여기가 X가 되는 거죠. A 빼기 B. 그리고 우리 숫자만 계산한다고 여기 2 더하기 1이야. 3이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3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3이 0이야. 없어져. 그리고 나서 문자는 그냥 따라만 오는 거지 이렇게. 그치? 이거랑 똑같은 거 찾으면 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3xy니까 정답이 2번인데요. 왜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이 꽤나 많았거든? 한 4-5명 정도 틀린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 다음 3번 3번도 2번과 같은 원리로 계산을 하죠. 이거를 정답을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설명하는 순서대로 풀었다가 중요한 거야. 내가 답을 맞췄다. 이걸 만약에 맞췄는데 여기다 막 쑤셔 넣어갖고 계산해서 맞춘 사람들은 맞췄더라도 맞춘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겁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스텝 1은 누구의 계산이에요? 대문자를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되죠. 대문자를 간단히 해주셔야죠. 대문자를 간단히. 그러면 A 플러스 2B고요. 분배 법칙을 하시면 이렇게 세로로 줄 맞추는 공식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B잖아요. 그럼 대문자를 간단히 하시면 1 빼기 2만 계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고요. 2 더하기 1이니까 3B. 아 이거구나. 이거 계산하라. 그럼 직접 계산하는 거죠. 스텝 2는. 우리는 뺄셈을 안 하고 덧셈만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만들어요. 만들기 전에 세 칸이 다 꽉 차 있구나를 확인하죠. 왜냐하면 띄어쓰기를 잘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제곱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3b를 적어주고요. 6x제곱 줄을 잘 맞추셔야 돼요. 9xy 그리고 마이너스 3y제곱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좌변도 계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6 빼기 1에서 5고요. 9 더하기 2에서 11이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8이고 문자는 쫓아만 다녀요. 그쵸?
결정만 해주고 그래서 5x제곱 플러스 11xy 마이너스 8y제곱 정답은 4번이고요. 자, 4번은 모든 학생이 맞춰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죠? 풀이가 똑같다고요. 얘도 스텝 1이 뭐부터 해야 돼? 대문자. 선생님과 똑같은 수소로 풀지 않았다면 그냥 정답을 맞았어도 틀린 거라고요. 그럼 2a고요. 마이너스 b 플러스 3c죠. 대문자에서는 알파벳 순서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플러스 2b 동류하게 이렇게 세로로 줄 맞추는 방식 우리가 배운 거니까요. 마이너스 c고요. 최종적으로 내가 구해야 될 문제는 2a 플러스 b 플러스 2c죠. 이걸 구하는 문제예요. 스텝 2. 이제 ABC로 가기 전에 A는 3차식이라서 3차, 2차, 1차 상수항 4칸이 다 있어요. B는 3차, 두 번째 칸이 비었다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C는 3차, 2차, 세 번째 칸이 비었다는 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걸 확인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A는 얘는 다 꽉 차 있는 애니까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로 이렇게 꽉 차 있는 애고요.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x 세제곱 얘랑 줄 맞추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없어. B는 여기를 비워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2x 여기다가 줄을 맞춰야지. 그리고 플러스 2. 여봐, 우리가 구조를 아니까 덧셈이 편리해지고 정확해지는 거잖아. 이 C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4x 제곱 그리고 얘가 없어. 여기 비워야 돼. 그리고 마이너스 10이죠.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줄 맞춰서 등호를 기준으로 좌변도 계산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정답만 처리하지만 이 풀이 과정이 선생님과 똑같이 처리돼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얘는 2 빼기 2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얘는 마이너스 6 더하기 4니까 마이너스 2x 제곱 얘는 마이너스 6x 얘는 사라지죠. 그쵸? 그래서 얘랑 잠깐만요. 제가 뭘 계산을 잘못했나? 얘 상수항 없는 게 없는데? 2a 플러스 b 플러스 2c 2a 플러스 b 플러스 2c 2a 2x 세제곱 플러스 b 여기 1이네요. 이게 왜 2배를 했지? 미안. 그치? 2c 여기 마이너스 1이네요. 우리가 보기를 보시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 있는 거 이런 거 객관식의 정답을 빨리 찾는 방법이야. 나중에 이제 계산이 되면 객관식은 상수항만 쪼르륵 계산해서 먼저 이렇게 조립해서 찾으면 되지. 그래서 2번 아니면 3번인데 두 번째 항이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정답 2번이죠. 그렇죠? 6번도 모든 학생들이 맞춰서 패스하고요. 7번 계속 똑같은 문제입니다. 계속 똑같은 문제. 여기 보기가 줄이 안 맞네. 줄 맞춰놓고 우리 뭐 먼저 계산한다고요? 대문자 간단히 아주 먼저 해야죠. 2a 플러스 b고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플러스 b고요. a 플러스 2b를 계산할 예정이에요. a 플러스 2b. 자, 이제 직접 a 살펴보니까 3칸 다 있고요. b 살펴보니까 3칸 다 있어요. x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4y제곱 2b 4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제곱 a 플러스 2b 습관 잘 들이세요. 여기도 계산하는 겁니다. 5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2y제곱 이제 지치니까 이런 관련된 문제는 이제 해설만 할게요. 오케이?
5x제곱 플러스 3xy 마이너스 2y 제곱이니까 정답은 4번, 8번. 자, 이제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이 끝났어. 그럼 이제 얘가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시키는 대로 적어보고 그 다음에 알아내라는 얘기지. 다항식 a가 있는데 그럼 다항식 a가 있어. 얘를 뭘로 나눈대? 2x-1로 나눈대. 이제 나중에 나머지 정리하려면 하는 거죠. 얘를 나눈 몫이 x 플러스 3이래. 그리고 나머지가 2래.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이제 검산식을 쓰는 습관을 여기서부터 들이는 겁니다. 얘네들이 곱하면 되죠. 거꾸로 푸는 거니까. 그래서 2x-1 곱하기 x 플러스 3이고요. 그리고 얘를 더해 주시면 a가 되는 거다 이거죠. 자, 곱셈 공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데 곱셈 공식 별거 없어요. 내림차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 만나면 2x 제곱이고 그 다음엔 x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나올 건데 x가 나올 때는 요렇게 만나서 나올 거란 말이야. 숫자만 계산하는 거야. 2, 3은 6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플러스 5네. 그리고 상수항은 눈에 보이잖아. 마이너스 3이네. 그리고 플러스 2네. 그럼 이제 a 정확하게 정하면 2x제곱 플러스 5x고 얘네도 동류항이니까 계산 처리를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정답 3번입니다. 자, 넘어가서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대문자 먼저 계산하고 소문자를 했던 식의 약간 응용적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x를 구하는 문제니까 뭐 2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2번 문제랑 대문자 먼저 정리를 하셔서 주인공이 x니까 x는으로 정리를 하시면 x를 1로 넘기면 x가 되고 2b를 1로 쫓아내면 되죠. a-2b죠. 이제 직접 계산을 할 거니까 a는 3칸 다 있고 b도 3칸 다 있어요. 줄 잘 맞추시면 되고 a는 x제곱 플러스 3xy. 그러니까 자칫 잘 못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이렇게 선생님처럼 쓰세요. 수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y 여기 계산형이니까 사실 50개를 다 맞았어야 정상이에요. 플러스 6y제곱. 이제 쉽게 말해서 지금 이 50개는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하려고 구구단을 외우는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좌변 계산하시니까 a-2b고요. 얘는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x제곱 3 빼기 2니까 플러스 1은 안 쓰니까 xy 6 빼기 2니까 4y제곱 이렇게 돼요.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y 4y제곱이니까 정답 1번이고요. 11번 이게 방금 얘기했던 응용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대문자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a 플러스 2b 하시고 얘는 그냥 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요. 얘도 하고요. 애벌레라고 부를 거예요. 저는 애벌레 이렇게. 그런데 주인공이 b니까 누가 사라져야 돼? a가 없어져야 돼. 아, 그럼 얘들의 방식을 b를 구하려면 더해버려야 a가 사라지지. 그럼 3b가 나오겠구나 하고 먼저 설계하는 거예요. 설계가 끝났으면 이제 이렇게 풀 거다. 그러니까 a 플러스 2b를 적는데 그쵸? 설계를 먼저 하셔야 되니까 3차식인데 3차, 2차, 1차 마지막이 없어요. 5x 세제곱 마이너스 8x제곱 얘는 배수 처리가 잘 돼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배수 처리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2면 얘 2배 한 다음에 더해야죠. 그쵸? 자, 그래서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5x고요. 상수항 없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 보시면 얘는 4칸이 다 있어요. 마이너스 2x 세제곱 바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만날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좌변을 계산하라고 했던 거예요. 좌변을 계산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를 헷갈려 하세요. 근데 우리가 좌변을 계산하는 습관을 들였던 분들은 아주 손쉽게 해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3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얘 없어지고 플러스 9예요.
3으로 나누시면 b가 나오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이죠.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 정답 2번입니다. 12번 다항식 ABC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고 마침표 찍었으면 해결하고 넘어가라고 했잖아요. 뭐가 성립하냐면 A 곱하기 B 플러스 C는 AB 플러스 AC가 성립한다. A를 B에다가도 곱해주고 A를 C에다가도 곱해준다. 이런 법칙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분배 법칙이라고 부르죠. 분배 법칙. 그쵸? 분배 법칙. 네, 정답 3번입니다. 다음 보시면 13, 14, 15, 16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곱셈 공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서 들어갈까 해요. 신입생들도 계시고 아직도 곱셈 공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셔서 방금 11번 문제가 뭐였죠? 분배 법칙이었어요. 곱셈 공식은 사실은 분배 법칙을 하자는 건데 분배 법칙을 다 하고 나면 다항식이 되잖아. 그럼 다항식은 뭘 찾아야 되냐면 동류항을 잘 찾아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이 다항식의 동류항을 잘 찾기 위해서 내림차순을 했지. 이 내림차순에 대한 이야기를 공식화해서 방법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곱셈 공식이에요. 그럼 13번은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조를 알아야 되는데 다항식에 접근할 때 첫 번째 최고계수부터 접근하는 거예요. 제일 높은 애가 누군데?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가 최저계수, 가장 낮은 애는 누군데? 그럼 얘는 몇 자릿수고 몇 칸짜리인데?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공식이 아니에요. x-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를 계산을 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제일 높은 애가 만나서 x가 세제곱인데 얘는 맨 앞에 1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주고 제일 낮은 애를 만나서 마이너스 8로 끝나는데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럼 그 사이사이에 x제곱이 있을 거고 x 있을 거니까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를 찾아내면 되겠네. 이게 다항식의 곱셈이에요. 이거를 일일이 곱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찾아내는 거라고요. 그럼 이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이 문제는 x-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에서 지금 이걸 일일이 전개해서 맞추신 분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처럼 해야 돼. x가 두 개 나오게 해야 되니까 얘가 만나야 되는구나. 우리는 숫자만 계산하니까 2야. 얘랑 만나는 거구나. 마이너스 2야. 그럼 얘 제로야. 그 다음 얘를 찾는 거야. 마찬가지로 x-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찾는 거야. 이거 일일이 노가다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중학교 때까지 이야기야. x가 하나 나오려면 얘랑 만나야 되는구나. 4구나. 얘랑 만나야 되는구나. 마이너스 4구나. 그치? 얘도 0이구나. 이게 사실 곱셈 공식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정답은 뭐야? x 세제곱 마이너스 8이라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에요. 얘가 공식인지 몰랐을 때의 이야기야. 그런데 얘는 공식이야. 좀 이따가 다시 확인할 거야. 다항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가 먼저 접근하는 거야. 공식부터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런데 그 곱셈 공식들을 살펴보면 공식으로 만들어서 편리해지는 애들을 살핀단 말이야.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완전 제곱식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중학교 때 두 개가 먼저 나오고 고등학교 가서는 하나만 나와. 그런데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쓰는 이 알파벳은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우리가 실전에서
x 플러스 y의 제곱만 할 거야? 아니야. 3x 마이너스 2y의 제곱도 할 거고 5x 마이너스 1의 제곱도 할 거고 6x 마이너스 3y의 제곱도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파벳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방법이 뭐지? 완전 제곱식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지를 공부하는 게 곱셈 공식이야. 그래서 얘를 일일이 펼쳐서 우리가 했더니 이거 직접 하는 거는 안 보여줄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란 말이야. 아, 얘의 방법은 각 항을 제곱하는 거구나. 각 항을 제곱하는 거구나. 얘가 어떻게 주어지든 각 항을 제곱하는 거야. 예시를 들어서 우리가 실전에서 할 문제는 3x-2y 플러스 1의 제곱 이런 거 할 거란 말이에요. 실전에서 이렇게 할 거니까 각 항을 제곱하는 거구나. 3, 3은 9,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4, y제곱 1 곱하기 1 플러스 1 이렇게 할 거란 말이지. 각 항을 제곱하는 거구나. 오케이? 6x 마이너스 2의 제곱 66에 36 x제곱 플러스 2는 4 이렇게 할 거라는 거지. 그치? 그리고 나서 봤더니 어떤 게 특징이었냐면 얘는 플러스 2xy 나오고 마이너스 2xy 나오고 플러스 2xy 플러스 2xz 플러스 2yz가 나오는데 오늘 이후로 곱셈 공식은 알파벳이 아니라 방식이라고 외워두세요. 우리가 이 세 개밖에 안 배우지만 우리가 1부터 1000까지 써는 사람 아무도 없죠. 1부터 1000까지 다 쓸 수 있어요. 4개가 되든 5개가 되든 6개가 되든 항이 10개가 되든 항이 100개가 되든 방법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그러니까 바로치고 항을 100개, 1000개, 10,000개를 넣어놓고 제곱을 해도 각 항을 제곱하고 나면 두 항의 곱이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한 게 2번 나오는 거야. 얘네 둘이 곱한 게 2번, 얘네 둘이 곱한 것도 2번, 얘네 둘이 곱한 것도 얘네 둘이 곱한 거 이거구나. 2번씩 나온다는 거야. 이게 완전 제곱식이야. 이 밑에 있는 알파벳은 하나도 필요가 없어. 완전 제곱식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 각 항을 제곱하고 두 항의 곱이 2번 나오는 거야. 완전 제곱식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한 여기에 보면 선생님의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 아직은 안 보이니까 그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곱식은 그렇게 돼. 그럼 세제곱식. 요게 이제 고등학교의 핵심으로 시작하는 거지. 요거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세제곱식은 약속을 하나 해요. 무슨 약속을 하냐면 항이 몇 개일 때만 2개일 때만 공식을 적용해요. 왜냐하면 항이 3개일 때는 이렇게 공식적인 특징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y의 세제곱과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밖에 없어요. 얘는 그리고 두 가지 방식으로 다 공부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원래 원칙은 구조 먼저 보시는 거죠. 2원 3차식이 될 거라서요. x가 3개로 출발하고 x가 하나가 줄어들면서 y가 생겨요. 그리고 x가 하나 줄어들면서 y가 2개를 생겨서 3차를 구성 요소로 가지는 애예요. 그리고 요거는 경우의 수예요. 얘는 x 앞에 있는 숫자인 이 1을 3번 가지고 왔다 그래서 1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y 앞에 있는 숫자인 1을 3번 가지고 왔다 그래서 1이에요. 그렇다면 밑에 있는 식은 아닐 거 아니야. 얘는 여기 있는 숫자가 1이니까 얘가 1인 거 맞는데 얘는 여기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얘는 x 앞에 있는 숫자를 2번 갖고 오고 y를 1번 갖고 왔다는 건데 얘들은 다 1이니까 어차피 1이야. 얘도 마찬가지고 1이고 얘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이지. 왜? 마이너스 1이 한 번 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 2번 오니까 얘는 플러스 1이야. 그런데 사실은 이게 x 플러스 y의 세제곱이잖아. 그럼 요 놈은 y를 한 개만 갖고 올 건데 y를 요 놈을 갖고 왔는지 요 놈을 갖고 왔는지 요 놈을 갖고 왔는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지.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 번이라는 거야? 3번이라는 거야. 3 곱하기 1에서 3이야. 그럼 얘도 마이너스 3이겠지. 얘는 x를 한 번 갖고 왔는데 요 놈을 갖고 왔는지 요 놈을 갖고 왔는지 요 놈을 갖고 왔는지 모르지. 그래서 얘도 3이야.
얘는 당연히 똑같이 3일 거고. 경우의 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이 정리해 주셨냐면 파스칼이라는 씨가 결정을 해 주셨어요. 누가요? 파스칼이라는 애가 나중에 확률과 통계에서 정확하게 가져다 배울 건데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외우고 계시면 돼요. 이 파스칼의 삼각형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x 앞에 y 앞에를 다 1로 만들었을 때 동류항이 발생하는 횟수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1이고요. 1이고요. 1 얘네들이 합쳐서 2 그리고 1이고요. 1 얘네들이 합쳐서 3 1이고요. 1 얘네들이 합쳐서 4 6 4 1이고요. 1 5 10 5 1 등록본을 가는 친구들까지 기준으로 해도 여기까지만 외워놓으시면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얘가 완전 제곱식. 아까 그래서 제곱 둘이 곱해서 2배. 2번 나오니까 2배인 거야. 3번씩 나오는 거지. 그래서 3번씩 나오는 거야. 4번, 6번, 4번이 나올 거야. 얘가 4제곱식인데 4제곱식 오니까 배우질 않아요. 그냥 참고만 해두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세제곱식을 요걸 기준으로 정리하면 x 플러스 y의 세제곱은 x 세제곱, x 제곱 y, xy 제곱, y 세제곱인데 얘가 3번이고 얘가 3번이고 얘가 1번이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은 x 세제곱, x 제곱 y, xy 제곱, y 세제곱인데 y가 홀수 번호는 얘네들은 마이너스라는 거야. 근데 얘가 3번이야. 얘는 마이너스고 얘도 3번이야. 자,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면 얘가 각각의 제곱이랑 하는 일을 가지고 공식화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한 내용으로 우리가 3x-2y의 세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세제곱 x제곱 y x 이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어요. y 세제곱 해놓고 요 x 앞에 있는 숫자 3번 갖고 온다는 얘기잖아.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지 27. 요 y 앞에 있는 숫자 3번 갖고 온다는 얘기잖아.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8. 이걸 이렇게 쭉 정리하는 게 아니라 문자 먼저 써놓는 거라고. 구조 먼저 아는 거란 말이야. 얘는 뭐야? 3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지 3이 2번에 마이너스 2가 1번이니까. 그런데 동류항이 오는 횟수가 3번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4야. 그 다음에 얘는 어때? 3이 1번 오지. 마이너스 2가 2번 오지. 그런데 얘가 동류항이 오는 횟수도 몇 번이라고? 3번이라고. 그러니까 1, 1, 2, 1, 1, 3, 3, 1, 1, 4, 6, 4, 1은 바로 요거를 외우는 거야. 동류항이 오는 횟수. 그치? 실전 문제는 문자를 보고 숫자를 갖고 와야 되고. 그래서 12 곱하기 9에서 그쵸? 108이죠.